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관해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식 시장이 이제 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이제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 이씨 항상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이제 멀티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꽤 하나하나 이벤트 속인 어떤 뉴스를 줄줄이 비엔나 같이 다 맞춰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비트코인 상태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SR 플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미온적인 박스권 장세? 사실은 이게 여기서 등락을 크게 반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의 우상향이나 사이드웨이 횡보를 해준다면 사실은 알트코인한테는 더없이 좋은 어떤 시세 분출 장세가 아닐까. 지금 현재 장세를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차트상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딱 느끼시겠지만 현재가 66.4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상에 나와 있는 건 일단 딱 이래요. 그래서 66.42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 만약에 상당히 많이 58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이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아마 비슷한 차트 형성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죠. 거의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항선을 아마 지금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돌파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티스 중에 약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견해를 많이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비중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8,028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6%에서 100%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의 어떤 그 투자자로 봤을 때 39%, 40%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35% 정도 되는 사람은 알트코인 비중이 0%에서 25% 정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를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바이낸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메일로 하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낸스에 관해서 좋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근데 바이낸스 인플루언스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이렇게 올리고 본인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본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BNB를 지급을 해줄 거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국한되게 아마 분명히 연락을 안 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연락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이낸스 거래소를 되게 좋은 거래소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만 연락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콘텐츠 해가지고 BNB 코인 받으면 좋죠. 어쨌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낸스가 이게 한국에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이 하나의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마케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려고 개개인 한 사람 유튜버들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규 시장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한국에 만약에 진출을 한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신규로 계좌를 풀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이낸스가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올해 6월달이 됐든 7월달이 됐든 분명히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신규하고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XRP가 어저께 제가 밤에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290원대 주저주저 하다가 3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31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장세가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XRP 상승이 사실은 알트코인 전체적인 어떤 그 상승의 출발 신호를 지금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XRP가 갑자기 여기서 몇천 원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상상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XRP의 상승 분출을 어쨌건 전반적인 알트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해외의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추종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월 12일 날 여기 대표죠. 베리 실버트가 직접 2020년도에 본인들이 이제 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트렌드 분석,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관해서 본인들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선봉장이 직접 나와서 이걸 움직이겠대요. 그러니까 DCG 그룹의 사실 선봉장인 사람이죠. 이 말이 뜻하는 게 사실 뭐냐? 장군이 직접 나와서 칼을 앞장서서 휘둘리겠다는 얘기야.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낸스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베리 실버트가 직접 나온다. 예. 밑에 있는 직원들 시켜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직접 나온다는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느꼈을 땐 일단 그래요. 그래서 올해 기대감을 많이 가지셔도 되고, 바이낸스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사실은 마케팅을 대규모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정구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정구에 강하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관해서 저한테도 이제 댓글로 여쭤보시고, 일부 유튜버들한테도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어때요? 라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만약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면 코인 광고는 안 해. 그죠? 만약에 내가 코인 광고를 한다면 단 1원 하나 땡전 한 푼 안 받고 저는 코인 광고를 할 생각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코인은 진짜 괜찮게 정평이 나 있는 코인은 제가 디테일한 정보도 소개시켜 드릴 용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중간에 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 이제 금전 거래가 오가고, 거기다가 소규모 거래소 광고도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돈이 되니까. 왜? 본인들 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저는 이런 짓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세요.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차라리 객관적으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는 이 집단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해요. 왜?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코인베이스, 아봉벤처스, 피델리티가 투자를 했죠.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여기 있어.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스턴 시드라고 있는데 엔젤 투자 그룹이에요.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하고 뭐 IT 기업에 그런 데 중에 이제 괜찮은 거를 이제 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투자하는 데거든요. 여기 보스턴 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데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보고 판단들을 하시고, 얘네랑 또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 코인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픈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알고랜드, 그리고 호라이젠, 메트로넴, 그리고 스팀, 대시, 솔트, 온톨로지, 같이 이제 얘네랑 같이 움직여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코인사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순위를 25개나 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500개 정도의 코인들은 아마 분석을 진행할 거예요. 500개 500개 이내에 못 들어간 데는 사실상 스캠이라고 봐야 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데이터는 수시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얘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순위를 항상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트를 알아두셨다가 그런 거를 판별을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광고를 하니까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좋은 얘기는 안 해. 비트코인 캐시 뭐 쓰레기다. 쓰레기를 왜 추천하냐. 실망이다. 주로 이제 되게 강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인간 지표라는 거죠.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에 비트코인 업계, 이게 블록체인 업계에 이제 투자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거대 자금도 운용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중들이 보는 눈이 더 직관적일까요? 아니면 이런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움직이는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코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할까요? 명확성이 있을까요? 자, 그런 걸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추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이 파동 분석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코인을 받는다거나 돈을 받고 뭐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걸 유지하거나 그런 친구인데, 어쨌건 실력자니까 뭐 매물대를 보고 운영하고 이런 어떤 아마추어적인 실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페셔널하게 돼가지고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도 종종 소개가 될 정도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트코인이 지금 보면 파동상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이 있든 상방이 가든 본인이 봤을 때는 요런 식의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컵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오른쪽 벽을 타고 컵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컵앤핸들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100% 시장의 방향성을 추측하는 개인들의 어떤 그 분석은 100%가 없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어쨌건 저는 오늘 알트코인에 관한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여기서 9,000불을 깨져서 8,750불까지 급락을 해버린다면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근데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알트코인한테는 호재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설문조사인데 955명이 여기다가 이제 설문에 대답을 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까지 찍었었는데 이게 최고점이었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스라고 말한 사람들이 50%, 그리고 그 중립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3%, 그리고 아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27%야.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보는 뭐 외신이나 아니면 국내의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올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0%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향후에는 80%까지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제 시각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반감기 전후로에서 한 달 전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어쨌건 전문가가 말했던 80%는 의미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는 없다, 시장에. 여러분 자체가 개개인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분석을, 자기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본인이 분석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뭘 자꾸 물어봐. 전문가 코스프레일 뿐이지. 그리고 인터넷 맞수, 네이버,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경쟁 벌인다. 자, 이 뉴스도 되게 메인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보실 때 2월 4일 날짜,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인력을 충원한다. 조직을 개편한다. 인력을 충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대규모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이 영상은 재홍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정홍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홍님이 링크를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못 보는 거를 간간히 주시는데, 올 상반기 첫 블록체인 서비스 경쟁 예고, 라인 블록체인 월렛 클립이 경쟁을 벌인다. 근데 여기 날짜적인 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올 상반기 모바일 메신저 라인 및 카카오톡과 각각 연동된 암호화폐 지갑 라인 블록체인 월렛과 클립의 출시 시점이 맞물려서 양사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신원식별 등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 제품 개발 담당자를 구인 중이며 이달 중 새로운 서비스 출시 계획과 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클레이튼도. 그리고 중요한 건 링크가 일본 금융청 승인 아래 오는 4월부터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되는 한편, 미국 법인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오는 27일부터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 기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자, 달러에 관한 것도 미국에서 열겠대요, 비트박스가. 자, 여기도 이제 무시 못할 거래소거든요, 사실은. 라인에서 운영하는. 자, 그래서 잠재적 이용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라인 블록체인 월렛이 올 상반기에 출시되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연계돼 국경을 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 이것도 메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히 올해 1사분기가 언제일까요? 3월, 보통 보면은 3개월 단위로 이제 분기를 끊잖아요. 3월 이내란 얘기야, 사실은.
나중에 뭐 딜레이 시킬지 어쩐지 일단은 뉴스는 좋게 나왔어요. 특히 올해 1, 4분기에 출시될 카카오톡 기반 암호화폐지가 클립 개발 서비스 역량을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선 클립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담는 자기주권 신원지갑 역할도 함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큰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벤트 거리를 명분 삼아서 전자문신이라고 하죠. 사실은 전자문신을 바코드화해서 이거를 생체 이식하는 실험을 중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특허권을 이미 따내가지고 2014년도에 구글에서 이미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손목이나 목 옆쪽에 이거를 이제 이식을 시키는 것, 그렇다고 이게 뭐 RFID 칩인가? 생체 이식 칩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코드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이런 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목 옆에다가 문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전자 문신이라고 하는데 전자 바코드 같은 건데 그렇다고 문신같이 막 잉크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280이라고 써있는데 구글이 스마트폰과 연결해 쓸 수 있는 전자문신 특허를 출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제가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일단 이게 실험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응? 구글이 출원한 전자문신 특허 개념도를 보면 목에 바코드가 그려져 있는 형태다. 구글 전자문신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구글 글래스와 같은 장치와 연결해 쓸 수 있다고 한다. 자, 구글 전자문신 바코드. 예. 이게 중국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점진적으로 이게 상용화, 만약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인류를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금융 카르텔 상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닐까라고 한번 또 우리가 음모론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XRP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비트맥스 마진 거래가 데뷔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비트맥스에 이게 XRP가 마진 거래에 들어간 게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코인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 됐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BSV가 됐든 다시 한번 키 맞춤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비트코인이 사이드웨이 행보를 하거나 막 그러는 동안에. 그리고 지캐시가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에 등장을 했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지캐시가 USDT하고 연동되는 50배짜리 50배가 맥시멈인 마진 거래를 선보였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도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사라진다, 뭐 퇴출된다, 한국 거래소에. 근데 모르겠어. 저는 국내 몇 개 언론이나 몇 명 이제 뭐 이 코인 바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코인 생태계에 관해 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몇 개 안 되는 뉴스를 보고 다 그냥 얘기를 다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디가 더 기준이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키시로 해서 무슨 돈을 벌건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다른 코인으로 무슨 돈을 벌든 호라이즌으로 돈을 버시던 뭐 무슨 스텔라 루멘으로 뭐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코인으로 돈을 버시던,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갑 주소를 오픈할 생각도 없고 은행 계좌를 오픈할 생각도 없고 유튜버 실시간을 하더라도 그거를 앞으로는 그냥 꺼놓을 거거든요. 이 후원 받는 거에 관해서. 왜냐면 집에서 이제 한 얘기도 있고 저한테 이제 일체의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1원 한 푼 받지 마라. 만약에 받으려면 그냥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보기 안 좋다고. 저는 이제 재미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그래서 어쨌건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강력한 지지 노선을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9,000달러대다.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8,750달러가 아마 마지막 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150달러에서 9,400달러 이내를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알트코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9,000달러대를 강력한 지지 노선으로 생각한다. 자, 방송에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팀이라고 STEEM이 아니라 STEAM이라고 게임을 팔아먹는 어떤 그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랑 에픽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플랫폼에서 이제 게임을 파는데요. CD로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CD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는데 어쨌건 이 스팀이랑 에픽 게임즈가 두 어떤 그 플랫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 느끼지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나가면 우리 아래 세대 있죠. 좀 약간 지금 20대 그 밑에 세대들 그 친구들은 게임에서 생계 유지를 하는 그런 세상이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프로게이머라는 사람들만 생계 유지 수단을 이제 게임에서 밥 먹고 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게임에서 생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VR에 들어가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의 코인 생태계가 구현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보면 500포인트가 급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이유가 있어요. FED 레포 금리가 이제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 94빌리언을 FED에서 연준에서 이제 이번에 인젝션을 쏴줬어요. 주식시장에다가.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게 펀더멘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화요일에 대규모 다국적 리스크 랠리로 다우존스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치솟자 연방준비은행은 리포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연준의 유동성은 자체 시장을 지원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혼합되어 다우에게 강력한 위험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FED가 거대한 레포 움직임을 한 후 다우존스가 포효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주식시장에 올라간 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다. 레포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FED에서 급작스럽게 유동성 자금을 공급을 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콘이라는 어떤 그 코인이 급작스럽게 어저께 업비트에서는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에 국한된 업비트에 국한된 가두리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펼쳐졌었다. 아이콘 가격이 급작스럽게 3배 정도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은 링크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링크는 코인 발행을 했고 그리고 링크 코인이 최근 일본 금융청에 관리 감독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이 링크 코인이 유통되기 시작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체인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콘 루프가 49% 그리고 라인이 51% 지분을 투입해서 만든 합작법인 언체인이 링크체인을 개발했다. 자, 그래서 링크가 일본에서 유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타고 이번에 이게 아이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근거 이슈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한국의 이더리움이라는 뭐 아이콘인가? 그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다들 돈 많이 버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이만큼 갑자기 급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연준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서 인위적이라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다시 1553달러, 17달러 56센트로 진폭이 좀 컸어요. 사실상 알고 보면 비트코인보다. 자, 그래서 금에 투자할 사람, 비트코인에 암호자산에 투자할 사람 이렇게 양분해서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드렸고 핵심이 되는 거는 알트코인 방향성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지금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리고 바이낸스가 대규모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 2020년 상반기 언제부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2019년도에 없었던 그런 장들이 앞으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